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8월 13일 수요일장 개장을 한 5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 오늘장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님, 동양증권 정유선 PB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윤동식 대표님, 오늘 이벤트를 앞둔 수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어떤 흐름 예상하시는지요? 전일 선물지수가 이제 0.09% 상승한 상태에서 끝났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오늘 거래소 지수도 강보합권에서 약간 출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5% 정도 상승한 2046포인트나 2043포인트 내외에서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내일 이제 금통위도 있고 옵션 만기가 있는데 지난 옵션 만기와 금통위 결정을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주가가 좀 요동을 많이 쳤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는 한 1년 전만 보더라도 금통위 옵션 그 당일에 주가가 크게 2시 이후에 크게 요동을 쳤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추세가 당일보다는 전일날 주가가 요동을 치고 당일에는 별 큰 문제 없이 움직이는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좀 주가를 유념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시장의 뷰 자체는 금통위 같은 경우는 금리를 0.25% 정도 인하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걸 확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측의 금통위 측에서도 0.25% 인하하고 연내로 추가로 0.25%를 더 인하할 것이라는 뉘앙스를 만약에 펼친다고 치면 증시는 좀 우상향, 모멘텀을 받아가지고 우상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0.25%가 마지막이다. 올해는 0.25%만 내려서 기준금리를 2.25%로 갈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면 지수가 조금 하락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 비차익거래나 차익거래나 외국인에 지금 청산해야 될 금액 자체가 지금 5,400억 이상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이 만약에 한국 증시에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 보면 오늘 증시부터는 어느 정도 좀 움직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시가는 좋았는데 후반 들어 힘이 좀 약했죠. 장중 흐름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강세 예상 업종 살펴볼 텐데 정유선 PB님 어떻습니까? 예, 증권업종과 자동차 업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권업종 어제 또 호재성 얘기가 있었죠. 상한가 제도를 내년도부터는 15%의 상한가 폭이 30%로 변경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입법 예고안으로 좀 나온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되다 보면 하루에도 거래가 빈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부터라도 먼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증권사의 매매 수수료 수익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제도 반영이 됐었지만 계속적으로 증권업종한테는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동차 업종인데요. 자동차 업종들 계속적으로 환율 원화 강세 기조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좀 눌리는 모습을 받았었지만 MS는 계속 견조하게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동차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림목에서 대형주들 중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고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적합한 종목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8월 13일 수요일장 오프닝 벨이 울렸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사흘 만에 하락했지만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는 추가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먼저 오늘 윤동식 대표님 오늘 출발상 어떤지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죠. 지수는 여전히 좀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6포인트 상승해서 2047.49포인트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1.01포인트 상승한 546.77포인트에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연일 안 좋았죠. 종합주가 지수 차트를 좀 보면 3거래일 자체에 강한 음봉이 나와가지고 미국과 맞춰가지고 우리나라 증시에서 좀 보합권으로 아니면 2000포인트 위에서는 2050포인트에서 좀 박스권을 쳐서 2090 찍고 2050 사이에서 박스권을 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 좀 유동성에 맞춰가지고 지금 장세가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장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같은 경우는 외인의 매매가 매우 중요합니다. 외인의 매매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인하를 하겠다는 뉘앙스를 뜨면 5,000원 가까이 되는 청산가치를 청산해야 될 금액 자체를 청산 안 하고 다음 달로 넘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외인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지수가 향방이 좀 정해질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장시장과 동시에 개인 같은 경우는 68억 정도 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인이 거래소에는 106억 그리고 기관은 16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인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도 방금 말씀드려도 106억, 코스닥 시장도 14억 정도 매수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기관이 거래소는 68억, 코스닥 시장은 33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외인이 4일 만에 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 순매수로 돌아섰죠. 오늘 같은 경우도 장 초반만 일단은 장 초반은 분위기는 좋습니다. 2050포인트를 돌파하려고 지금 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 초반 분위기는 매우 좋지만서도 한 9시 반까지는 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좀 시장을 바라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가 전날보다 0.3% 정도 내리면서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죠. 15,111포인트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일본의 2분기 GDP도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전분기 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쪽인데요. 삼성전자가 0.5% 상승 출발하면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가 파란불 홀로 들어와 있는 상태이죠. 0.4% 약보합권에서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어제 3% 넘게 급락했던 SK하이닉스가 오늘 1.27% 반등하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강보합이고요. 포스코도 0.3%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이버가 0.78%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추가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기아차는 0.5% 강보합, 신한지주가 오늘도 추가 상승하면서 1.59% 강하게 오르며 51,0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또한 0.7%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SK텔레콤도 0.58%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0.25% 강보합 출발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3%로 강하게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어제 좀 하락폭이 컸던 CJ오쇼핑이 0.53% 강보합에 출발하고 있고요. 어제 8% 넘게 급등했던 다음이 오늘은 1.27%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서가 0.24% 강보합이고요. GS 홈쇼핑은 0.15%로 약보합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 분위기 살펴볼 텐데요. 정우섭 PB님, 오늘 어떤 업종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까? 예, 통신업종, 인터넷업종, IT업종, 그다음 자동차 업종, 증권, 은행, 거의 대부분 업종이 좀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조선업종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일부 하락의 업종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해운업종과 화학 섹터 쪽에서는 좀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조선업종, 최근에 그 현대중공업 실적 악화 소식에 의해서 급락이 있은 뒤부터는 조금씩 반등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1%대 넘게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강보합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IT 업종 보시겠는데요. 특히나 반도체 섹터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2%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 삼성 SDI, LG전자 모두 강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LG 이노텍만이 약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업종 보시겠는데요. 동양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강보합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투자증권과 대우증권은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해운주들 페노션 그동안 좀 좋은 모습 보여줬죠. 흑자 전환이 되면서 조금씩 바닥 다지기에서 상승세의 움직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네요. 마이너스 1.28% 하락하고 있고요. 한진해운, 대한해운, 현대상사 모두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업종 보시겠는데요. 오늘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특히나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12% 넘게 급등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이비통의 그 사모펀드에서 1,000억 원 정도의 그런 투자 자금을 유치를
진행 중이다라는 뉴스로 인해서 급등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또 옆 동네도 같이 불이 붙는 모습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SM 모두 강보합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카메라 모듈 쪽도 강한 모습인데요. IM이 거의 상한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코닉스, 디지털 옵틱, 그 다음에 해성 옵틱스, 코렌 모두 강보합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앞서 수급 동이 오늘 상당히 중요하다 하셨는데 현재 코스피, 코스닥 장 초반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양 매수가 모두 유입되고 있거든요. 자세한 수급 분석 도와주시죠. 장 초반에는 외인이 좀 매수를 한 상황이고 네. 기관은 매도를 거래소 중심으로 좀 한 상황이고 개인은 매도를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개인은 145억 정도 매도를 한 상황이고 외인은 140억, 기관은 32억 정도 지금 매수를 한 상황인데 네. 일단은 흐름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2050포인트를 계속 돌파하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연기금도 꾸준히 조금 29억 정도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유일하게 매도를 하고 있는 건 개인이나 기타 범위 쪽에서만 거래소 시장에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분위기는 좋습니다. 일단은 분위기는 좋은데 네. 개인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뭐 기관과 외인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분위기는 좋긴 한데 이것을 언제 돌이킬지 이렇게 돌려버릴 줄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옵션 당일날 돌리는 케이스, 2시 이후에 돌리는 케이스도 많았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전일날 돌리는 케이스가 매우 많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이 2시 이후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선물지수까지 같이 연계시켜갖고 좀 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분석을 해봤고요. 이어서 외환시장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소폭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오늘 외환시장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원 60전이 상승한 1028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27원 10전과 1028원 30전 사이에서 움직이면서 상승폭이 다소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027원 3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뉴욕장에서는 시장을 이끌 만한 재료가 없었고요. 이전에 진행된 유럽장에서는 독일 경제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유럽중앙은행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커진 점이 유로 달러의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유로 달러가 1.3334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만 이후 유로장 후반부터 기술적인 반등세를 보이기 시작했고요. 이 과정에서 나타난 달러화의 반락이 다른 통화상의 달러화 약세도 영향을 미치면서 달러화는 대부분의 통화 대비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어제는 미 국채 수익률이 미 국제 시장의 수급적인 요인을 반영해서 상승했습니다만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의 전반적인 강세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의 경우는 뉴욕 여교 시장에서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어제 서울시장 종가 대비 2원이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글로벌 달러가 반락한 영향보다는 뉴욕 증시 하락의 영향을 더 받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서울시장에서 나타난 급락에 대한 반작용이 일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서울시장에서는 달러 환율이 장중 1030원 10전까지 상승했습니다만 여기의 시장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성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1026원대까지 하락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달러 매수 심리가 상당히 약화된 상태입니다. 지정학적 우려가 커지던 시점에서는 달러원의 상승 기대감이 컸습니다만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에 의한 달러 강세가 아닌 지정학적 요인에 의한 달러 강세는 그 성격상 일시적인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요. 지난 2014년 6월 이후 지속되고 있는 장기 하락 추세선이 이어지면서 앞으로도 미 연준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환율의 방향성은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할 대변수는 일본과 중국의 경제 지표인데요. 오늘 개장 전에 발표된 일본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예상치보다는 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일본 중앙은행이 초양적 완화를 단행할 가능성이 약화되었고요. 이에 따라 향후 엔화가 강세 압력을 받으면서 엔원이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과 달러 원이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중국 경제 지표는 산업생산과 소매 판매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 등인데요. 다른 지표들과 함께 예상치보다 호조를 보인다면 호주 달러가 상승하면서 원화에게도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겠습니다. 오늘 1020원대 중후반대 중심의 거래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돌발 종목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모레퍼시픽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200만 원 주가를 넘어서면서 황제주로서 위험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고요. YG 엔터테인먼트도 오늘 강하게 갭 상승하면서 10%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편 CJ E&M은 2분기 실적에 발목을 잡았죠.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 흐름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정우선 PB님 새 종목 분석 도와주시죠. 예, 먼저 아모레퍼시픽 보시겠습니다. 드디어 아모레퍼시픽이 200만 원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우선은 2분기 실적이 이제 서프라이즈를 견인을 했고요. 여러 가지 아모레퍼시픽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실적이 우선 받쳐주는 것과 더불어서 해외 사업 부분 상당히 실적 개선세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큰 테마는 중국인데 예전에는 중국의 내수 쪽을 직접 진출하는 쪽에 각광을 받았다고 하면 최근 들어선 중국인이 한국에 내방을 하는 그런 인바운드의 중국인들을 잡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가는 정말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1,000만 명에서 거의 2천만 명까지 작년 대비해서 50% 이상 상향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거의 3천만 명, 4천만 명까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국내에 이렇게 많이 오고 있지만 사실은 중국인들이 해외로 가는 그런 비중 중에서 한국에 오는 비중은 거의 3, 4%에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중국인들의 인구는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인들 한국에 오면 주로 대부분이 여자들이 압도적인 비율이 많고요. 여자들이 한국에서 사는 것들 중에서 품목의 1위가 화장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을 내수를 해서 내수 쪽에서의 그런 잡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 상당히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 부분이 아모레퍼시픽의 지금 현재 주가를 대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지금 주가로 보면 상당히 비싸 보입니다. 왜냐, 현재 PER로 보면 50배, 12개월 예상 PER로 보면 36배나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프리미엄을 보고 있죠. 왜냐, 50%씩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경우는 2년, 3년 뒤에는 이것이 결코 비싼 주가가 아니다라는 그런 미래의 전망이 지금 현재 주가에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인들의 국내 인바운딩에 대한 그런 비중이 지금 현재의 속도를 예상하기로는 2015년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런 증가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이 꺾이는 순간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도 한 번쯤은 휘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상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인데요. YG 엔터테인먼트가 아까도 동시효과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루이비통으로 유명하죠. 이쪽에 사모펀드인 엘캐피탈 아시아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YG 엔터테인먼트와의 1,0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의 유상증자를 두고 지금 현재 협상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지금 실적에 대한 등락폭이 굉장히 크고요. 회계 차익 문제라든지 그런 이슈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자본금을 늘리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보다 뒤로 보다 상당히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자본력이 뒷받침되는 엔터테인먼트 주와 그렇지 않은 엔터테인먼트 주는 상당히 갈릴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서는 JYP가 YG 엔터테인먼트한테 인수하는 것을 어떻게냐라는 의향도 얘기가 됐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모두 다 어떤 부분이냐, 재무적으로 어느 정도 탄탄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차별화 부분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이 만약에 1,000억 원의 규모가 유상증자로 된다라고 하면 YG 엔터테인먼트 상당히 주가 차별화가 다른 종목들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CJ E&M인데요. 그동안 주가 상승폭 좋았었죠. 특히 CJ 관련주들, 우선은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그런,
백화점으로서 상당히 좋았었고요. CJ ENM 같은 경우는 방송을 중심축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2분기 때 적자 소식에 의해서 오늘 마이너스 3.3%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에 영업 소실이 130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자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도 우선은 CJ ENM 같은 경우는 방송 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창의적으로 잘 만들어지고 있지만 최근에 광고 경기가 상당히 부진화가 되고 있고 특히나 방송은 재밌되 그 방송을 만드는 원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빚 좋은 개살구일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포가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CJ ENM은 얼마나 알짜로 방송을 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대목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돌발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2분기 실적이 부진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 하락세가 컸는데 현재는 낙폭을 조금씩 줄이고 있죠. 다음 종목은 동부하이텍인데 인수합병 기대감에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추가 상승 여부 살펴보도록 하고요. 삼양사도 이틀째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양 밀맥스 흡수 합병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들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동식 대표님 세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한국가스공사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뭐 2분기 실적이 안 좋다 해가지고 좀 주가가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7월 말이죠. 7월 말에는 급등한 패턴이 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좀 자리를 못 잡고 급등 패턴의 자리를 못 잡고 뭐 연일 장대 음봉이 나와가지고 주가가 좀 물려 있는 상황이고 이평선 자체가 좀 무너져 있는 상황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매 동향만 좀 놓고 보더라도 기관의 지속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8월 4일부터 기관이 줄기차게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외인은 뭐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관은 좀 매매 동향을 정확히 방향성을 잡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만 놓고 본다고 치면 기관의 매수세가 붙는 날은 좀 강하게 움직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미수금 회수에 대한 부담은 좀 줄여야 된다. 그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 단가이나 그리고 전력세, 전기세 인상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그걸 잡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전기세 인상을 더 이상 못한다 그러면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나 아니면 매출이 감소될 건 뭐 불가피한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뭐 단가를 인상을 더 이상 못한다 하면 주가가 좀 하방으로 움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와 관련된 종목 그리고 정부의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 조금 좀 안정적으로 좀 투자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리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이 편성 자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봉상으로 좀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는 A평선이 좀 매집돼서 T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장대 양봉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이건 좀 기술적 반등에 의한 양봉이 출현될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직은 들어가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좀 동부하이텍을 보겠습니다.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는 좀 차트가 좋죠.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는 차트가 좋게 움직이는 상황인데 M&A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좀 다루는 기업인데 기관과 외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지금 주가가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조금 조금 급등세를 좀 지속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좀 진입을 못한 상황에 상한가를 찍고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뭐 11%, 10%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이게 보면 전형적인 6,100원, 6,200원대의 매물대가 있긴 합니다. 이 매물대를 강하게 거래량이 돌파가 돼서 수반돼서 뚫는다 하면 뭐 주봉상으로 보듯이 조금 더 갈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예,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100원대 이 선을 뚫지 못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산을 좀 만들어 가지고 좀 차트가 높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놓고 본다고 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100원대, 200원대 이 선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상한가에 안착을 시키냐 못하냐에 따라서 향후에 주가가 강하게 갈지 아니면 좀 눌렸다 갈지에 대해서 좀 종목이 구별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이 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00원에서 6,500원 선, 이 선 있죠. 이 저항대 이 선에서 어느 정도 만약에 상한가에 안착이 안 된다 치면 조금 매물을 좀 소화시키고, 아니, 가지고 있는 물량을 좀 매도를 하신 다음에 뭐 종가에 다시 사시는 전략도 유효하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종가에 맞춰가지고 아니면 호가에 맞춰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한가에 맞춰가지고 좀 움직이시는 전략이 유효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삼양사를 좀 볼 것 같은데, 삼양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M&A와 비슷한 거죠. 삼양 밀맥스 흡수합병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옥수수 가격이랑 이런 게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진 거에 대비해서 주가가 기존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가 43,000원 대비해가지고 지금 65,000원, 67,000원까지 50% 가까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말씀드리냐면, 오늘 같은 경우도 뭐 급등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주가 모습은 좋은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일 대비해서 4.4% 정도 오르고, 가파르게 6,790원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은 호재성 뉴스가 계속 나오다 보니 이런 차트 같은 경우는 거의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꼭지가 없는 차트죠. 네. 위에 저항대가 없는 차트다 보니 전형적으로 상승하는 패턴의 차트는 분명히 맞습니다. 상승하는 패턴의 차트는 맞는데 이런 차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규제할 수 있는 대상이죠. 라면값, 옥수수값, 밀가루값, 예를 들어 밀가루 값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물가가 오르니 더 이상 오르지 마라, 인상시키지 마라, 이런 규제 대상의 언급이 나온다 그러면 차트가 옆으로 누울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 보니 그런 규제가 안 나오는 상으로는 이런 차트 같은 경우는 매우 훌륭한 차트다 보니까 어떻게 보시면 계속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슈가 안 나온다고 치면 홀딩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양사 살펴봤고요. 다음 돌발 종목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KCNC가 신사업 기대감에 주가 20만 원을 최초로 돌파했습니다. 이 종목도 이번 달 들어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죠. 다음 종목은 파라다이스인데 카지노 등 복합 리조트 개발 소식에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 유니테스트가 2분기 호실적의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장 초반엔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을 줄이고 있네요. 정우섭 PB님, 이들 종목들 분석 도와주시죠. 예, 먼저 SK CNC 보시겠습니다. 20만 원 돌파를 드디어 했습니다. 신사업 기대감이 상당히 SK CNC의 주가를 최근에 들어서 계속적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17만 5천 원에서 지금 20만 3천 원대까지 다이렉트로 좀 끌어들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메모리 반도체 모듈 유통 사업으로도 지금 영향을 확대한다고 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SK CNC와 또 이제 자회사로 이제 편입을 한 하이닉스라든지 여러 가지 좀 계열사들의 그런 움직임으로 봐서 SK 같은 경우는 에너지 쪽과 통신 그리고 메모리 쪽, 특히나 그 반도체 쪽에 그런 세 가지 정도의 시너지 효과를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대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메모리 반도체 모듈 유통 사업으로 영향을 확대를 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우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CNC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SK그룹의 지주회사로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사업 영역이 양날의 칼날도 될 수가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의 주가 향후의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디램 가격에 대한 시장의 의문성으로 인해서 SK 하이닉스 주가가 최근 들어서 좀 부진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상으로는 신사업 부분에 대해서 캐파를 늘려주는 부분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갔지만 그 이후부터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접근하시기는 조금은 미지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4.7% 오늘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복합 리조트 개발 소식에 의해서 우선 오늘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정부 정책 발표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측면 중에서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10가지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상한가 제도 확대와 나머지 9개는 모두 외국 관광객들을 국내로 인바운딩을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장려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복합 리조트 개발을 하겠다라는데 예전 같았을 땐 이런 거를 개발한다라고 하면 자연 파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문제로 인해서 규제가 굉장히 심했지만 최근 들어서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적극 장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호랑이의 날개를 달라주는 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기존의 중국 관광객들 유입이 되면서 주가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랐죠. 거의 2011년도부터 보면 거의 2, 3천 원대 하던 게 지금 3만 원대까지 10배 이상이 올랐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주가가 밀렸던 부분은 이 이상의 그런 계열사 편입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주가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 이상의 호재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또 한 번 복합 리조트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이런 뉴스로 간다라면 시청자분들도 상당히 신뢰감이 있는 그런 뉴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특히 정부 쪽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그런 국가적인 GDP 성장률 하향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원화 강세로 인해서 수출업체가 계속적으로 MS 늘리기 힘든 그런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는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의 인바운딩으로 뭐든지 이것을 메꾸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아모레퍼시픽 그런 회사들의 중국 인바운딩을 잡는 그런 부분을 언제까지 보냐 상당히 앞으로 수년 내로 계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유니테스트인데요. 오늘 5.3%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2분기 영업이익이 43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00%가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실적 부분 계속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게 좋은 부분 보여주고 있지만요. 오늘 유니테스트를 보면 고가가 거의 상한가였다. 그러다 지금 밀리는 부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오늘 이렇게 2분기 실적을 발표된 것은 지금 반영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지금 주가가 지금 이평선을 좀 띄어져 있는 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좀 메꿔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지금 주가는 2,900원대지만 이 이평선들과 만나려면 2,800원대까지는 수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 번쯤은 공략을 해볼 만한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실적에 따라 울고 웃는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베이직 하우스는 2분기 실적 부진 전망에 약세를 보이고 있죠. 차트를 보면 주가는 꾸준히 우하향하고 있고요. 반면 미디어플렉스는 3분기 흑자 전망에 강세를 보이는데 최근 주가 급락을 딛고 어제 오늘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IM 2분기 흑자 전환 소식에 주가는 상한가에 올랐습니다. 윤동식 대표님, 세 종목 분석 도와주시죠.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경우는 좀 주봉상으로 좀 놓고 보면, 고가 대비해서 좀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가가 2만원대까지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다 보니, 주가가 고가 28,350원 대비 30%, 40%, 30% 정도 밀린 상황이네요. 30% 정도 밀린 상황인데,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인이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만 놓고 보더라도 매매 동향을 좀 보면 7월 9일 같은 경우 외인의 41.26% 26%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데 네. 한 달 사이에 외인이 지분이 37% 정도까지 떨어진 걸 보면 외인의 4% 정도가 지분을 좀 매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발맞추어가지고 주가가 조금 고점 대비해서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는가라고 하고 있는데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가파르게 상승한 이유가 중국 쪽 매출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1,000원이었던 게 25,000원, 28,000원까지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네. 중국 쪽도 매출은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조금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미래의 성장성, 미래의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인데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성장통을 그대로 꾸준히 성장성을 꾸준히 안고 가면서 새로운 아이템이나 새로운 메이커 같은 걸 이렇게 계속 출시를 해가지고 네. 중국의 구매력을 점점 끌어당겨야 되는데 그런 걸 좀 안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2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오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조금 외인이 먼저 파악을 해서 주가가 조금 28,000원대부터 하방으로 밀리기 전에 주가가 외인 같은 경우는 좀 매매 패턴을 잡아가지고 매도로 좀 돌아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직 하우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방으로 밀릴 경우에는 오히려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 그리고 중국 쪽 매수세가 좀 가파르게
증가가 된다고, 뭐 경기가 호전이 된다고 치면 좀 가파르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도 좀 유효하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관망하시는 장세가 유효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미디어플렉스를 좀 보겠습니다. 미디어플렉스 같은 경우는 뭐 군도의 흥행에 좀 실패를 해서 주가가 많이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뭐 3분기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는 생각에 뭐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강하게 반등해서 지금 4%, 5%가량 상승해서 3,300원 선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조금 호불호가 바꿔지는 것 같습니다. 네. 명랑 같은 경우는 CJ E&M이 배급사가 선정돼가지고 명랑 같은 경우는 CJ E&M 주가가 뭐 가파르게 상승을 했지만 미디어플렉스 같은 경우는 군도를 배급사로 선정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CJ E&M 같은 경우는 주가가 향후에도 계속 갈까요? 안 갔죠. 어제 급락 나왔었죠. 그러면 이 미디어 산업 같은 경우는 흥행과 맞추어, 개봉과 맞추어 트레이드 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라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명랑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 대박 1,000만원이 지금 돌파된 상황인데, 대박이 난다고 하면 예를 들어 개봉 시점에 맞추어 가지고 보유하시는 분량의 일정 부분을 매도를 한 다음에 대박이 난다고 그러면 주가가 CJ EM 같이 명랑에 힘입어 차츰차츰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면 조금씩 매도를 하는 상황이 맞는 거고, 그리고 미디어플렉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 정도 개봉 시점에 맞춰갖고 매도한 이후에 그 다음에 뭐 흥행이 안 된다 그러면 뭐 바로 뭐 컷을 하는 게 맞는 거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디어플렉스나 CJ ENM 같이 일회성 기회가 발생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트레이드 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리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키이스트 같이 예를 들어 뭐 별그대 같이 향후에 중국 쪽에서도 매출이 많이 나고 기대감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보유하시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좀 차별화되시는 전략이 유효하리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IM을 좀 보겠습니다. IM 같은 경우는 뭐 차트가 좀 좋죠. 차트가 뭐 흑자 전환 소식에 뭐 상한가에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5월까지만 해도 중국 쪽에서 돌아가고 있는 공장이 뭐 정지가 됐다, 영업 정지가 됐다 해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뭐 최근에는 뭐 카메라 모듈 쪽으로 해서 좀 매출이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좀 바닥을 다지고 이제는 좀 돌아서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발맞춰가지고 뭐 오늘 뭐 기분 좋게 뭐 상한가에 진입을 한 상황인데, 사측에서도 IM 같은 경우는 주가가 2분기에 매출이나 영업이익 보면서 흑자로 전환을 할 거라고 사측에서도 꾸준히 얘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좀 하락 패턴을 맞췄지만 3,000원 선에서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견고하게 다진 다음에 이제는 좀 탈출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카메라 모듈 사업이 뭐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리고 뭐 스마트폰 쪽으로도 좀 괜찮게 움직인다고 하면 네. 다시 한번 IM 같은 종목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도 유효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IM까지 오늘의 돌발 종목들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했죠.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님, 동양증권 정성PB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